지금 한국 지수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오른 게 없고 그렇죠. 게다가 이 자리다 가게 되면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나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의 야생에서 서바이벌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종목으로 승부를 보자라는 얘기죠. 시장의 흐름은 보시되 결론적으로 금리 상승의 수혜는 어딜까 고민하다가 시장에서 찾은 거는 우리 미국 시장 분석 한번 해볼까요? 뭔가 좀 분위기를 타려고 했더니 약간 또 그런 무드 이런 것 쪽에 좀 약하신 우리 그렇죠. 대표님이시기 때문에 네. 많이 끌어올려 드려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오늘 딱 보니까 돌리려고 시도했는데 낮아졌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나왔던 데이터 보게 되면 역시나 딱 한마디로 그겁니다. 어제 받았던 충격 오늘 또 다시 즉 연준에 맞서지 마라 이 얘기를 그대로 몸소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너무 앞서갔는데 연준은 그럴 생각이 없대. 그러니까 우리 조심하자. 이 분위기 그대로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걸 이렇게 되면 한 번에 빠지느냐? 보통 큰 충격 나오고 한 번에 그냥 쭉 밀려가는 상황도 되겠지만 지금 그럴 만한 또 변화나 체력은 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살짝 또 되돌림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구간이긴 한데 또 하나 오늘 뭐 반도체 쪽이나 여러 가지 뭐 기술주 관련된 내용들 뭐 그냥 그렇습니다. 안 좋습니다. 그렇죠. 또 안 좋은데 또 하나 그 LNG 가격 상승에 이어서 유가마저도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돌아가는 거죠. LNG만큼 올라갔는데 잠깐만 그러면은 LNG 발전 말고 다른 뭐 석유나 아니면 뭐 석탄 발전까지 가동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들다 보니까 지금 또 이렇게 강하게 박차가 나가고요. 솔직히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LNG를 11월 달까지 재고량의 한 80%를 쌓겠다라고 목표를 세우는 만큼 지금 그거 쌓아가면서 LNG 가격이 이렇게 폭등을 한 거죠. 네. 근데 거기 지금 약 한 20% 남았다고 합니다. 지금 60%대 조금 넘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80%대 딱 맞춰놓으면 끝이냐? 그러면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80%대 목표 다 됐으니까 그러면 LNG 안 사. 그럼 이게 끝이 아니라 재고는 쌓아놓는 거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계속 있죠. 네. 그러니까 재고는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거 쓰고 그러면 또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수준까지 쌓아놓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또 쓰면은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수요가 계속 있다라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지 재고 딱 쌓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화석연료의 하나의 단점이죠. 재고가 있다고 모든 게 끝이 아니다. 네. 또 겨울이면 지금 겨울을 어떻게 보느냐 이거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흐름들이라고 보게 되면 오늘도 결론은 또 에너지입니다. 시장에서도 그런 쪽으로 움직일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미국은 아직 방향성 갖추지 못했고 거기다가 뭐 지금 이 자리는 뭐 추가 하락 아니면 단기 반등 다 가능한 자리긴 한데 뭐 미국에 대해서 뭐 이렇게 오래 얘기합니까? 잘 모른다라고 얘기할게요. 네, 그렇고요. 일단 한 대 얻어 맞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신 차릴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렇다고 또 급하게 밀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면 한국인데요. 근데 한국 시장은 동향을 딱 보게 되면은 되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를 많이 했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바로 밑으로는 지금 지지권이 하나가 강력한 게 있는 게 그래도 지금 한 2410선부터 뭐 한 30선 요 사이는 지난번 올라갈 때 멈칫멈칫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이 밑으로는 빠르게 그냥 하향 이탈은 안 할 것이다. 그리고 게다가 요 정도에서 버티는 게 지금 한국 지수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오른 게 없고 그렇죠. 게다가 이 자리다 가게 되면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나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뭐 거기다가 지금 때려봐야 그러니까 저점에다가 또 때려서 내가 실익이 뭐야? 라고 하게 되면 저점을 이탈하려고 할 것 같을 때 공격적으로 나오겠죠. 네. 그럼 여기서는 아마 외국인들이 미국이 추가로 강하게 더 하방 압력들을 크게 보인다. 그럼 그때부터는 한국도 공격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아직 아닌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사이에 바램은 일단 한 번은 다시 2450선 안쪽으로 넘어와 줘라. 그래서 다시 변화 나온 다음에 거기서 추세 흐름들 여의치 않다고 하게 되면 그때 좀 보자라는 입장 쪽으로 그렇게 바라보시되 아마 국내 오늘 지수는 뭐 양봉 얘기 많이 하셨더라고요. 지수가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시점에? 종목이 중요하다. 종목이 중요하다.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이 중요하다. 예.
주식과 섹터와 종목이 모든 걸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지수 가지고 2410이네. 조금 있으면 2450 아무것도 안 중요합니다. 그냥 내가 선택한 내가 셀렉트한 종목과 업종에서 섹터에서 변화를 시장에서 끌고 가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 맞는 종목들 찾아가는 게 지금의 핵심이겠죠. 그래서 아마 오늘은 지수는 밀려봐야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고 뭐 그냥 뭐 약보합 수준 이 정도에서 계속 종목 싸움이 나올 텐데 오늘도 여전히 에너지 쪽이 계속 관심일 거고 보니까 어제도 그래 시장 뭐 개파락한 다음에 더 크게 안 밀리네 그러다 보니까 또 종목들이 들썩들썩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의 변화들 체크하시면서 또 보면 지금 뭐 단기 매매다 아니면은 섹터 찾아다닌다 그렇게 되면은 의리 그런 얘기 많이 들립니다. 에이 뭐 시장에 그게 뭐 정통도 아니게 그냥 거기서 그런 거 왔다 갔다 치고 하고 에이 나 그런 거 못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상당히 많으신 것 같은데 시장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과거 한 10년 장을 본다고 하더라도 2008년 금융위기부터 지금까지 보게 되면 지금 강세장 2년입니다. 하락장 4년입니다. 횡보장 5년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한국 증시 특성이 그렇거든요. 미국은 꾸준하게 올라와서 강세장 뭐 7년, 8년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은 아닙니다. 강세장 딱 2년입니다. 10년 20%밖에 안 됩니다. 정확하게는 18.18, 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런 18. 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18%를 위해서 주식을 하시는 겁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나머지 4년, 5년 동안을 내가 견뎌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위해서는 내가 어떤 전략을 써야 되나? 그럼 지금처럼 교과서적으로 시장이 강세로 가다 보니까 여기서 모았다가 이런 거 다 겪고 마음고생 다 속이 문드러질 때까지 있다가 다음에 찾아오는 강세장 2년이면 내가 모든 걸 해결해. 이렇게 전략을 짜시겠습니까? 그것도 좋겠지만 그때 횡보장 하락장이 나올 때 나의 대응력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도 충분히 그러니까 주식 비중을 나중에 강세장 나오게 되면 또 수혜를 볼 만한 종목들은 모아가는 건 맞다고 하더라도 비중은 요만큼 나머지는 이런 횡보장이나 시장이 또 어떤 그때그때마다 주도주가 나올 때 그 대응하는 전략 이런 거 짜는 거는 것도 한국 시장의 야생에서 서바이벌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네. 이거는 또 강조드려야 되겠네요. 왜냐면 댓글에 또 욕을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전략이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화하는 겁니다. 저희 개인들도. 네. 그래서 어제 우리 레몬 리서치 이상엽 이사께서 찐시황에서 네. 짧고 굵게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네. 1시간 30분을 하더라고. 열정. 열정은 알아줘야 돼. 저희 원래 레몬 리서치는 그런 열정이 없는 친구들은 대단합니다. 1시간 30분 동안 쏟았던 그 종목들, 그 옥석 같은 종목들, 네, 이제 빛을 발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종목으로 승부를 보자란 얘기죠. 시장의 흐름은 보시되, 네, 그렇게 간다고 하게 되면, 어제, 찐시황 꼭 참고해 주시고요.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너스 줘야겠네요. 30종목을 풀어놔가지고 보너스 한번 줘야 돼요. 근데 너무 많이 한 번에 다 그러니까 뭐든 하나 걸려라. 지금 뭐 먹고 살라고 그걸 다 풀면 네. 다음엔 얘기하겠습니다. 한 두세 개씩만 야금야금 풀자. 이렇게 이제 진짜 그렇게 할 줄 몰랐네요. 네. 그래서 이상엽 한 달간 안 보려고. 이제 다 봤어. 이제 뽑을 거 다 뽑았다. 한 달간은 그냥 재방송 돌려보시게 하고. 그렇군요. 이게 30개 종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2개만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 김일수 대표님이 오늘의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섹터나 주식 한번 찝어봐 주시죠. 네, 오늘 또 장은 시작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일단 오늘 또 봐야 될 쪽은 어제 보니까 금리 상승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또 거기서 이제 수혜를 보는 종목. 그러니까 과거에는 저희가 보통 그랬죠. 금리 상승이다. 그냥 당연히 예대 마진이 올라가니까 은행주, 보험주 이거 당연히 지금 금리 상승의 수혜다라고 하면서 마구 올라섰는데 왜 안 갈까요? 네, 이게 지금 한계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은행주가 쉽게 보면 한국도
예대 마진이 제대로 나오기가 힘든 게 보통 보면은 단기물이 있고 장기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장기물은 정체가 돼 있고 단기물이 더 많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즉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단기물과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게 벌써 역전이 돼 있죠. 근데 그만큼 장기물은 어떤 경기가 안 좋을 것 같다 보니까 못 올라가고 있고 단기물은 바로 금리가 올라올 것 같으니까 벌써 올라가고 있고 역전이 되다 보면은 이게 경기의 부진 신호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반대로 보게 되면 장기물은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해줘야 될 거, 대출하는 금리, 단기물은 조달하는 금리 역전돼 있습니다. 예대 마진이 좋을까요? 네, 그렇게 썩 좋지 못한데 그래도 결론적으로 금리 상승의 수혜는 어딜까 고민하다가 시장에서 찾은 거는 일단 저축은행주입니다. 또 저축은행주 하게 되면 뭐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시장은 그냥 알아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정부에서 바꿔서 예대 마진 공시제도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쪽에서 그리고 또 그러니까 저축은행까지 이렇게 예대 마진을 공시하라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그럼 사람들이 알거든요. 아, 이렇게 예대 마진이 크게 벌어지는 회사, 작게 벌어지는 회사. 예대 마진 큰 회사들은 토스 이런데 와, 엄청 완전히 그냥 인터넷 뱅킹이라고 하고 그냥 돈을 싹 끌어가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인터넷 뱅크 쪽 좋고 저축은행 괜찮습니다. 지방은행들 좋고요. 시중은행들은 많이 위축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가는 이유가 은행주는 여기 있다 싶은데 저축은행주 이렇게 강하게 들어가고 근데 저축은행주를 보게 되면 지금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비싼 건 아닙니다. 뭐 지금 기준으로 PER 기준 한 6배 정도 그리고 또 PBR 0.5배 정도 뭐 마찬가지로 그렇게 비싸진 않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냥 입맛에 맞게 움직인 것 같은데 게다가 또 빠지지 않는 거 고려신용정보죠. 이런 회사 같은 경우도 갭상승 떼인 돈 받아줍니다. 아이고 이거 현수막 가면은 뭐 네. 우리는 강압적인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뭐 등록번호 몇몇몇 써 있고 네. 전화 받으면 그렇더라고요. 아이고 형님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냥 들은 겁니다 유튜브에서. 예. 네. 근데 그렇게 봤었을 때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금리가 급등한다. 그러면은 꾸준히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이 채무 제대로 불이행 위험들이 커지죠. 그러면 채권 추심에 어떤 할 일이 많아진다. 그러면서 나오는 변화다. 그러면 관심은 계속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단계 레벨업 했다가 횡보하고 있거든요. 횡보하다가 지금 레벨을 시도한다. 이런 패턴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도 계속 관심 있게 보고 대응 흐름들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직 상장돼서 좀 독보적인 회사다 보니까 지금 밸류는 좀 비쌉니다. 그래도 계속 반영이 나오고 있고요. 앞서 상상인을 관심 있게 보는데 이게 상상인 예전에 저축은행이었었죠. 그리고 그게 대전 지역의 저축은행이고 그게 뒤로 숨어 있는데 상상인만 있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지금 PBR 0.6배, 뭐 PER 4.5배 안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저점에서 나도 저축은행주인데 그렇게 되면 한 번쯤은 턴하는 모습들 나오지 않을까. 그냥 시류에 따라서 한번 딱 변하는데 역배열이다 보니까 한번 강하게 올라온다 그러면은 뭐 너무 길게 안 보고 대응할 정도만 하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쪽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약간 상상인에 대해서는 네. 하도 그 노이즈가 많았었어가지고 그렇죠. 뉴스 네. 그렇게 썩 좋은 이미지가 있지는 않은데 원래 단기 트레이딩 관점 그렇죠. 네. 아니, 다 저축은행 좀 움직이는데 얘는 좀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쪽에서. 근데 원래 그렇죠. 뭐 또 말을 아끼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만 하고요. 스토리 더 잘하시죠? 대표님께서도 뭐를요? 상상인의 뭐 스토리 뭐 이런 거. 아니 잘 몰라요. 저도 잘 네.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예. 근데 네. 그냥 그 뉴스의 헤드라인에 몇 번 나왔던 것이 기억이 나서.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영역을 막 펼쳐나가면서 하면서 와 그렇게 좀 새로 부각받는 뭐 젊은 총수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 뉴스 그런 거 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예, 그랬지만 그래도 많이 싸기 때문에 또 시장에 맞는 트렌드는 한번 매매할 정도는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네. 두 번째로
폐배터리 관련주 여전히 강합니다. 이쪽 그냥 짧게만 치고 왔더니 계속 가네요. 그러게요. 어제 같은 날도 가장 좋은 게 그럼 그동안에 어제 같은 날 시장이 다 밀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동안에 단기적으로 좀 강했던 종목들 개파락했을 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폐배터리다라고 생각해서 한번 진입을 해봤는데 역시나 다 시가가 저가였습니다. 그리고 쭉 올라가는 걸 봤을 때는 거기다가 지금 성일하이텍도 외국인들 매수 좀 들어오고요. 거기다가 또 뭐 세비캠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외국인이 가끔 관여하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더라고요. 네. 지금 탄력은 세비캠이 조금 더 좋습니다. 아마 성일하이 약간 유통 물량 관련된 쪽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걸 따라가야겠느냐. 네.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말씀드렸듯이 그냥 단기 짧게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고 그대로 했다가 잘못하게 되면 고점에서 뭐 또 보니까 성일하이텍은 1개월 보험회수 물량 나올 때가 됐을 겁니다. 지금 이날이 7월 28일이니까 8월 28일이면은 이제 조만간 나올 때가 지났네요. 네. 지났는데 이렇게 나온다. 근데 그럼 보험회수 물량 뭐 끝나고 바로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그거는 약간 주의하시면서 보시되 IPO주 올라가는 걸 그대로 따라가기에는 좀 어렵다 보니까 기회 있을 때만 대응을 하자라는 쪽으로 일단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보유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근데 계속 관심은 가져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거기다가 리튬 생산이 차질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거를 폐배터리를 뽑아내자. 근데 아직 폐배터리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뽑아낼 잘못하게 되면 새 거를 뽑아낼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폐배터리가 없는데요. 근데 그런 쪽에서 고려아연이 눈길이 가는 게 고려아연도 지금 LG와 합작사를 통해서 아직 뭐 부인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의 LG 쪽과 같이 지금 조인트 벤처 만들어서 폐배터리 사업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전구체 또 사업하는 거 알고 있고 워낙 비철금속의 강자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시장에서 재부각받는 것 같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자리 잘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인선 ENT도 폐차하던 회사가 드디어 이쪽까지 영역을 넓힌다. 그러면 지난번에 한번 비 많이 와서 강남 잠길 때 나왔던 이 변화였죠. 그리고 다시 주가가 돌아간다. 그러면 이런 것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폐배터리 하긴 지금 뭐 에너지가 네. 그러니까 이 원자재도 그렇고 또 2차 전지 관련한 원자재에 대한 그 가격 급등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그 폐배터리가 새로운 광산을 개발하는 거나 하나 마찬가지 도심 광산. 그렇죠. 예, 도심에 있습니까? 네, 그런 새로운 영역은 맞죠. 그렇죠. 근데 이게 시간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그 성장을 미리 지금 막 땡겨와서 봤느냐, 그걸 같이 공유하느냐, 아니면 조금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매물 좀 소화된 다음에 조금 저렴해졌을 때 사느냐,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게 제일 베스트 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은 기회 되면 덥석 하는데 기회 되면 덥석. 길게는 아직은 보지 말자 이런 시각입니다. 그래 기대감이 충족되기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싸질 때 사자라는 시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거에 네. 이런 비슷한 게 있었던 게 그 왜 우리 그 식용유, 네. 폐식용유 예, 이거 예. 수거하는 게 또 되게 붐이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예, 오래전에 예. 거의 한 20몇 년 전. 20. 그러면서 네. 그 모아가지고 수거하고 그거 집화하고 그걸 가지고 다시 그 뭐죠 그 폐식용유를 가지고 뭘 만든다 자원 재활용 비누. 아니 그것도 있지만 그때 바이오 에너지. 바이오에너지. 예. 원재료로 쓰니까. 네. 그래서 한참 기대감이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 그러면 운영하는 회사 이제 그 대표 친구가 있는데 네. 뭐 그때나 지금이나 그냥 똑같아. 지금도 그 어렵고 상태로 그때도 어렵고. 그렇군요. 잘못하게 되면 바이오에너지로 관차 시동 걸면은 치킨 냄새 나겠는데요. 부릉부릉 하면은. 치킨.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전력기기 전선주 이쪽은 여전히 뭐 전력 쪽이다 보니까 뭐 신재생 에너지 중요하고 또 플랜트 발전 계속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은 가장 이렇게 됐을 때 누가 많이 쓰겠느냐, 뭐가 많이 쓰겠느냐. 게다가 또 2차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 시스템 들어가고 할 때 보면은 거기 들어가는 또 변압기 이쪽은 또 필수라고 하죠. 뭐 이렇게 되면은 거기 들어가는 전선 전력기기는 다 어디서 나느냐? 네, 수요가
폭발한다. 이런 관점 쪽에서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서 한때 지난 예전에는 뭐 현대일렉트릭도 그렇지만 그를 따라갈 만한 종목 효성중공업 얘기를 드렸는데 안 꺾입니다. 계속 갑니다. 계속 갑니다. 네, 어쩌라고요? 예. 그냥 이게 말씀드린 거고요. 예. 알았어요. 네, 오른쪽 예. 어깨 한번 펼치세요. 아닙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예. 그리고 또 그를 아직 좀 덜 간 게 LS 같은데요. LS 쪽도 충분히 그런 변화 가져가지 않을까 싶은데 워낙 좀 대형 주고 코스피 200이다 보니까 좀 멈칫멈칫하네요. 네. 그래도 여전히 갈 길을 가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한 3주 전인가 한번 대한전선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리고 멈칫멈칫하다가 한번 또 밀렸다가 바로 올라가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탄력 받아가는 구간인데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네. 자본금 합자해서 조인트 벤처를 초각 케이블 전선 쪽에 합작사를 지었네요. 이게 과연 어디로 갈까요? 네옴시티. 네옴으로. 네. 뭐 아니면 주변 중동 국가 쪽으로 중동 국가들도 어차피 자기네가 생산하는 그 원유 가지고 에너지를 쓰지는 않습니다. 왜 상인들도 그렇죠. 팔 거와 자기네 먹을 건 다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기네는 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도 강화할 방침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또 필요한 전력선이나 이런 것들도 다 또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저항입니다. 저항이긴 한데 눌림목도 들어오게 되면은 한 번 더 레벨업을 시도하지 않나. 한쪽에서 대한전선도 일단 재무 구조만 조금 좀 어떻게 좀 돈 벌었으니까 돈 벌어서 재무 구조만 조금 좀 개선시키게 되면 아주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전 단계 같습니다. 네. 네. 하여튼 대한전선도 워낙 급등락이 심한 종목이라.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근데 최근 들어서 이런 급등락 심한 종목이 이 급등락이 안 나오고 이제 좀 변했습니다. 좀 차근차근하게 움직임이 바뀝니다. 이런 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뭔가 회사가 바뀔 움직임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누가 자금자금 산다든가, 그러니까 세력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누군가 이렇게 건드리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려면 누르고 또 밀리게 되면 또 사고 이러다 보면서 맞추면서 움직인다 이렇게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걸로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고 네. 또 오늘 어제 나왔던 수급 동향은 그렇게 크게 눈에 띄는 건 없는데 네. 그래도 그냥 언급드리면 HD현대는 오늘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는데 유가 오르다 보니까 또 변화 나오겠죠. 뭐 갭상승하는 거 가지고 따라갈 그럴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오스템 임플란트는 기관이 사면서 어제 모습은 딱 보였는데 이쪽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거의 반반 갈리는 것 같아요. 이번에 중국의 정책이 바뀌면서 임플란트 쪽이 이제 또 그러니까 좀 타격을 받았다. 아니다.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저는 논란 많으면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턴은 했는데 거래도 그렇고 아직 뭐 확신이 아직은 없다라는 정도로 일단 한 단계 올라오게 되면 팔고 보는 게 낫겠다라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투자의 아이디어 네. 확 와닿는 건 없지만 시장이 그렇죠. 근데 그렇죠. 또 아마 내일 방송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요? 그러한 종목이 뭐가 돼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하신 것 가운데서. 다시 보기 하십시오. 네. 충분히 나옵니다. 네, 안 넘어가 이제.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